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9일이고요.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원 정도 상승을 했고 73,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가 상당히 힘을 계속 받고 있고요. 고점 부근에서 좀 이제 주춤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여전히 이제 이 가능성에 대한 이 비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비해서는 전체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좀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맞게 목표 주가도 계속 이제 높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73,800원으로 한번 이제 85,0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쭉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틀 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완벽하게 바닥 라인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뭐 그런 자리이고요.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일단은 한번 자리는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리 잡은 뒤에 이제 추가적인 2차 파동을 준비를 할 텐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코스피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코스피 내에 이 원전 테마가 좀 힘을 많이 받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도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라고 본다면 현대건설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차트만 보면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39,000원 수준에서도 꽤나 이제 빠르게 올라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2배 이상 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코스피가 지금 3,100 정도이죠. 근데 하반기에 이 이슈가 우리가 불확실하게 생각하던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코스피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좀 하나씩 없어지면서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원자력 테마가 조금 더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17,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8,000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현대건설을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가는 지금 오늘도 IBK 투자증권에서 8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IM증권에서는 10만원 가까이 또 올렸고요. 대신증권은 86,000원을 유지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9만원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적어도 이제 한 20% 이상은 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계속 이제 좋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건설 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원자력 테마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이제 EPC 사 편입으로 이제 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대북 정책에서도 좀 이제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북 정책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자력 테마가 최근에 이제 주요하게 주가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그다음에 홀텍사와의 그런 협력이 대형 원전과 SMR에 대한 EPC 분야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건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다른 기업들은 기자재 관련해서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에 납품 이력이 있다 정도이지 사실 본격적으로 협력을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계속해서 유럽, 동유럽의 그런 이제 여러 원전 프로젝트를 직접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에 AP1000 모델을 적용한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원전 2개를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이제 공사 금액이 지금 70억 달러 수준으로 현대건설의 상당한 비중을 또 차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슬로베니아의 대형 원전이 또 이제 기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2026년 이후에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주는 뭐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의 행정명령을 이제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첫 번째는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 두 번째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혁신, 그 다음에 에너지부의 원자로 검증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신규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이 마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부채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원자력 건설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채 이슈가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를 이제 늘리는데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부채를 일단 늘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계속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추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관심도는 그런 장기적인 이 가능성이 현실적이냐 아니냐 보다는 단기적인 이슈가 끌리면 확실히 그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갈 때 그 코스피 내에 이 대세 테마들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미국 내 건설 촉진으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대형 원전 10개 정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10개를 이제 과연 어떤 파트너와 협력을 할 것인가. 아무래도 미국 내에 건설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또 일부 또 미국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현대건설은 이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구조적인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충당금도 이제 지난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동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그런 이 원전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SMR 홀텍사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직접적으로 원자력 프로젝트에 또 투입이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체 시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또 미국과 본격적으로 해체 시장에 뛰어든 이 기업은 현대건설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해체 시장도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계속 선점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현대건설은 또 해상풍력에 대한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터 시공까지 또 이런 여러 프로젝트의 또 사업 역량으로 기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욕지 자사리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공사 1조 원 가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제 현재 360메가와트 규모의 욕지 자사리를 시작으로 해서 태안 하간포, 태안 안면, 그다음에 영광 가기, 고흥 탄건여 등 5곳에서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내 이 풍력 건설 시장에 또 현대건설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뭐 기존의 그런 대형 EPC도 EPC지만 이렇게 고수익성의 그런 이 에너지 관련된 플랜트들로 또 투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얼마나 이제 확대가 되고 또 부각이 되느냐가 이 향후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로 또 자리를 잡을 거고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